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2기업 빠질 때마다 과감히 사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빠지더라도 계속 사야 되는 이 주식 충분히 큰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4,4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2기업 빠질 때마다 과감히 사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이슈가 큰 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적용 추진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배터리에서 기존의 음극재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력인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며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 중인 두 곳이 해당 제품의 실리콘 음극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통형 배터리에는 테슬라 협력사 중 한 곳이 2170 제품에 중국 BTR 실리콘 음극재 일부 활용 사례가 있는 상태고요. 원통형 배터리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쓰기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현실화한다면 4680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에 이 모든 이 실리콘 이 음극재를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흑연 음극재에서 실리콘 함량을 높여가는 식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실리콘 음극재 쓰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음극재는 일반적으로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음극재는 흑연 음극재입니다. 근데 이 흑연 음극재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상당히 내구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도 많이 못합니다. 근데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은 내구성도 높고 에너지 저장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요. 플러스로 충전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의 함량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이 배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치가 같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다 테슬라는 음극재 실리콘 함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배터리 용량을 더 늘리고 충전 속도도 더 빠르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테슬라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량과 그 다음에 충전 속도를 늘리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이게 테슬라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오닉도 실리콘 음극재를 쓰게 되고요. 4세대 아이오닉 실리콘 10% 음극재 배터리를 탑재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10% 이상 실리콘을 함유한 음극재 배터리를 차기 전기차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를 개발을 해서 차기 아이오닉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기준으로 주행거리는 평균 500km에서
700kg 이상으로 1.5배 늘어나고, 그러니까 실리콘 함량을 늘리면 만전 충전 속도는 20분 이하로 단축이 됩니다. 사실상 현재 5%인데 여기서 2배 늘렸다고 키로 수가 200kg가 늘어나고 속도도 엄청나게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은 실리콘 10% 음극재 기반 2차 전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에 차기 모델 적용 유력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어쨌든 음극재가 개발이 된다는 소리죠. 현대차는 배터리의 실리콘 음극재 함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15%까지도 달성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리콘 함량을 조금씩 늘려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주행거리도 늘리고 그 다음에 충전 속도도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현대차와 테슬라 모두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행거리를 늘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도 늘리면서 충전 속도는 낮추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음극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실리콘 음극재를 왜 못 쓰고 있냐예요. 당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유는 실리콘 음극재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내가 주행거리를 더 늘리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그 다음에 충전 속도를 늘리고 싶어도 사실상 이게 비싸기 때문에 당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만드냐? 배터리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행거리를 늘리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충전 속도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빠르게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지금은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하반기 전기차 경쟁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 안에서도 충전 속도에 대한 경쟁, 그리고 주행 거리에 대한 경쟁이 들어가겠죠. 올해 하반기부터 프리미엄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7종 이상 투입이 되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아 EV9, 테슬라 모델 S, 테슬라 모델 X, 볼보 EX90, 폴스타 3, 캐딜락 리릭, 렉서스 RZ452 등 7개 이상의 모델이 출격이 되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볼보 EX90과 폴스타 3 모두 이 111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유럽 기준 주행 거리가 600km, 폴스타 3가 610km입니다. 엄청나게 멀리 달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행 거리는 어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600km다, 610km다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디자인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쁜 게 좋죠. 하지만 가격이 7천만 원, 8천만 원인데 주행거리가 300km다. 사겠습니까? 당연히 안 산다라는 거예요. 뭐다? 가격 대비 거리를 비교해서 사람들이 결국엔 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을까? 뭐가 괜찮을까? 유럽에서 하나하나 또는 한국에서도 하나하나 이 소비자들이 고르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냐? 확인해 보니 한국의 경쟁력이 상당히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전기차 유럽에서는 더 잘 나갔습니다. 미국 판매량이 2배가 나왔고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자료 등에 따르면 1분기 유럽 현지 전기차 판매량은 33,831대로 미국의 2배가 넘는 판매량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는 현대차가 8,623대, 기아가 6,080대로 총 14,703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 그룹 전기차는 기아 니로 EV 8,758대고요. 기아 EV6가 8,574대, 현대차 코나가 7,743대고 그 다음이 아이오닉입니다. 사실상 대형보다는 그래도 소형 위주로 좀 판매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타사 대비 높은 경쟁력으로 빠른 점유율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태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자인도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엔 주행거리, 충전속도, 배터리 수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키울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한국 경쟁력이 여전히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태지만 이거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넣자니 사실 너무 비싸서 못 넣고, 그렇다 한다면은 당장 이 수명과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올릴 방법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바로 전기차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전기차의 경쟁력은 SiC 반도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용 SI 칩은 매년 70%씩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반도체 시장이 게임 체인저다. 전력 반도체는 전자기기 속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칩으로 전자기기 속 배터리가 전력을 공급하고 배분할 때 생기는 손실을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는 걸 제어를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력이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력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활용한 전기차가 조명을 받으면서 자동차 안에서 전력을 제어하는 반도체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내연기관차는 사실상 전력이 들어갈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블루투스, 뭐 라디오 요 정도였으니까. 근데 점점 이 차세대 차량 안에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이 전기가 많이 쓰이게 되고, 그래서 전력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반도체는 상황에 따라 1초에 1000번 이상의 스위칭 기능을 사용해 제품에 맞게 교류나 직류 형태로 전기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사용함으로써 전력 소모가 줄고 전력 대비 주행거리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전력 반도체가 결국엔 이 전기차의 효율, 그러니까 전기차가 얼마나 멀리 달리고 충전이 얼마나 빨리 되고 이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아, 근데 정확히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전력 반도체가 왜 중요한데요? 설명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SiC 전력 반도체란, 전력 반도체는 사용되는 소재에 따라 구분이 되고요. 현재 전력 반도체 시장은 약 95% 이상이 규소를 기반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SiC라는 건 뭐냐면은 탄화 규소입니다. 실리콘과 탄소로 구성된 화합물 반도체고요. 기존의 규소와는 다른 반도체죠. 근데 왜 SiC 반도체를 써야 되냐? 일반 규소 반도체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SiC 반도체는 현재 대세인 규소보다도 고온, 고전압에 견디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소는 150도 이상이 되면은 반도체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 뜻은 전기차가 불타거나 전기차가 너무 과열이 되면 150도가 넘어가겠죠. 넘어갔을 때 이 반도체가 자기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어가 안 되겠죠. 그럼 사고로 이어지고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규소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SiC, 탄화 규소 반도체가 들어가야 실리콘 반도체의 최대 동작 온도가 이 150도라고 한다면 SiC 반도체는 400도까지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도까지 올라가도 어쨌든 간에 내가 이걸 뭐 차를 움직였을 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명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극한의 상황, 그러니까 차량이 막 불에 불타오르는 상황에서도 반도체는 어쨌든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보다 전기차에는 SiC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SiC 반도체 사용처입니다. 이게 상당히 제일 중요한데, 전기차에서 배터리의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어 모터를 돌리는 인버터 핵심 부품이 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터를 돌리는 역할을 하는 인버터의 핵심 부품인 거죠. 토크가 높을수록
차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인버터는 토크를 제어하고 가속이나 감속할 때 적정하게 모터가 역할을 할 수 있게 전기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전력 반도체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인버터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가속이나 감속을 할 때 모터를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급가속, 급감속 등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게 가속하고 안전하게 감속하고 이 토크를 관리를 함으로써 당연히 에너지 절약이 되겠죠. 생산성 향상이 될 거고요. 유지 보수성 향상. 이게 뭔 소리냐? 사실상 급정지라든가 급가속이라든가 하다 보면 차가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안 망가지게 유지 보수성을 향상을 시켜주는 거고요. 쾌적한 환경, 그다음에 당연히 소음이 덜 하겠죠.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하지 않으면 당연한 소리고요. 그래서 SiC 전력 반도체 웨이퍼 수요가 결국에는 이 반도체가 12만 장에서 25년까지는 169만 장, 1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이 전력 반도체가 쓰이는 게 결국에는 전기차 안에서도 그냥 뭐 아무런 반도체가 아니라 모터를 돌리는 핵심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핵심 반도체가 전기차가 더 멀리 나가고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고 배터리 충전 속도를 늘려줄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생산성 향상, 유지 보수성 향상, 쾌적한 환경 등등에 다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당장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 없다면 우리는 뭐다? 이 전력 반도체를 쓰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교체하고 사용하는 게 오히려 보면은 당장 이득 볼 수 있는, 당장 이 속도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행거리 늘릴 수 있는 최적의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생산량, 전기차 수요에 따라 전력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삼성전자도 SiC 반도체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신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화합물 기반 전력 반도체 SiC용 공정 장비를 발주하며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SiC 반도체는 6인치 웨이퍼가 중심이지만 삼성전자는 생산성이 높은 8인치 기반 공정으로 사업화를 가닥 잡았고요. 이 전력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성장률이 가파르다. 그래서 정말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쓰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부터 만들지 않으면 늦춰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뒤처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차세대 전력 반도체 수요 폭증을 대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전기차가 성장하면은 2차 전지가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음극재가 뭐 실리콘 음극재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당장 실리콘 음극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 뭐가 있냐? 바로 전력 반도체다. 이거는 전기차 수요에 따라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전력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전기가 새어나가는 거 또는 손실을 막고 그다음에 차량이 유지 보수성, 그다음 배터리에 대한 내구성 이 모든 것을 올려줄 수 있는 그리고 모터에 대한 아까 얘기하지만 관리를 하는 인버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부품이 전력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종목 첫 번째가 바로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오토 개발 담당 조직을 신설해서 차량용 전력 반도체 사업 속도전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차량용 전력 반도체 성장 기대감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가 3년 내 10배 성장 전망에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프로입니다. A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진 않고요. A프로 세미콘이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기업 A프로의 반도체 사업부가 분산 회사로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A프로 세미콘은 전력 반도체 설계뿐 아니라 웨이퍼 생산 체제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3년 내 10배 성장 전망의 수혜를 잇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LX 세미콘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오고 최근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추세가 상승을 만들고 있죠. 사실상 주가가 엄청 저점이라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추가 성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눌림목 구간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A프로 관심을 두고 가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LX 세미콘, 그다음에 A프로 전력 반도체 관련 수혜주로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폐배터리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느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가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모두 받아가시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2월 추천주에서는 5월 9일, 8일, 4일, 3일, 2일, 28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 없고요. 장 시작 전 시황은 이것만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사료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니까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